안녕하세요. 우가리 MC 이미경입니다. 오늘은 서구 마을 공동체 지원 센터에서 성과 공유회를 진행한다 해서 찾아왔고요. 지금 만나뵐 분은 그 센터장님인 이향숙 센터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전광역시 서구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 센터장 이향숙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제가 이게 우가리를 하면서 마을 공동체라는 걸 굉장히 많이 둘러봤는데 네. 혹시 마을 공동체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아직 계신 것 같아요. 네. 마을 공동체가 어떤 건지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마을 공동체 하면 요즘 이제 공모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좀 많아서 마을 공동체가 뭔가 특별한 단체 그리고 뭐 별도의 그런 직업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사실 마을 공동체라는 거는 뭐 특별한 직업군이 아니라 제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는 공동체, 저희가 말 그대로 함께 사는 마을, 그리고 누군가가 불행하지 않고 이웃을 돕고 함께 행복하게 사는 마을을 꿈꾸는 사람들의 모임을 저희는 마을 공동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되게 간단하면서도 조금 다들 그 부분을 좀 이해하는데 좀 어려움이 좀 있더라고요. 저도 마을 공동체를 네. 활동을 했었는데 뭐야라고 설명하면은 갑자기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좀 제가 하는 일들을 설명하는 네.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면 마을 공동체를 한마디로 이야기를 한다면 뭐라고 설명해 주실 것 같으세요? 저는 마을 공동체를 딱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자면 그냥 우리가 모두 다 행복한 마을을 꿈꾸는 그런 활동이 마을 공동체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네. 너무 좋은 말인 것 네. 같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제 성과 공유라는 걸 조금 전에 이렇게 둘러봤거든요. 네. 네. 감정이 울컥하셔가지고, 아이고. 네. 네. 눈물 흘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사실은 이게 굉장한 활동들을 꾸준히 진행을 하셨기 때문에 네.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네, 많죠. 그러면 제가 아까 보니까 모이자, 뭐 가꾸자, 뭐 꾸미자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사업들이 어떤 건지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가 우선 마을 공동체를 잘 만들려면은 네.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마을 공동체가 무엇인지 궁금하고, 뭔가 우리 마을에서 하고 싶어요라고 처음에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한테는 그럼 우선 한번 모여보세요. 그리고 우리 마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세요. 그래서 첫 번째 사업이 모이자 사업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게 이제 100만 원의 지원금인데 그 100만 원의 지원금은 거의 대부분 모여서 회의하고 그리고 우리가 마을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살펴보고 이런 활동들로 거의 주로 쓰이는 금액이고요. 우선은 이렇게 모여서 마을을 둘러보니까 우리 할 일이 너무 많아. 그럼 뭔가를 해보자. 네. 그 다음 사업이 해보자예요. 네. 예, 그래서 해보자 사업은 그거보다 금액이 조금 높은데 300만 원, 500만 원짜리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마을 이런 것들의 문제점이 있으니 그거를 한번 직접 해보자고 해서 이제 사업을 직접적으로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단계가 해보자 사업입니다. 그래서 해봤어요. 해보니까 정말 이게 진짜 필요해. 그러면 우리 한번 이거를 제대로 우리 마을에 뿌리 내리게 가꿔보자. 그래서 그 다음 사업이 가꾸자 사업이에요. 네, 그래서 가꾸자 사업은 조금 금액이 커요. 그래서 저희가 1,000만 원 가까이 금액을 주면서 여기에는 그냥 한 개의 공동체가 아니라 3, 4개 정도의 그 함께 단체들이 모여가지고 진짜 마을을 위해서 가꾸는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 가지 사업이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제가 꾸미자는 게 아니고 가꾸는 거네요. 네, 꾸미는 그쵸. 것보다는 훨씬 더 그렇죠. 폭넓게. 네네네.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가꾸는 것 같은 경우는 공동체가 한 3개 정도 이상이 네. 모였다고 했는데 그런 단체들이 많나요? 저도 사실은 이렇게 단체들이 많은지는 잘 몰랐거든요. 저희 서구 지역에서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거의 지금 현재 200개 넘는 공동체가 저희 또 모르는 곳에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모 사업을 받아서 진행하는 단체들이 지금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가꾸자는 저희가 많은 단체를 줄 수는 없고 정말 마을을 위해서 단체들이 이렇게 모여서 함께 해보겠다라고 하는 단체들만 줘서 거의 가꾸자 사업 같은 경우는 한 곳 정도밖에 저희가 지원을 하진 않았어요. 그렇겠지. 네. 그러면 모이자라고 했을 때 사실 모이기가 쉬운 듯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게 모이는 맞아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모이자 사업을 한 다음에 다음까지 과정으로 가시는 분들도 많으신지 아니면 아직까지 모이는 거에 힘들어하는 건지 혹시 이런 것들이 혹시 있나요? 다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잘해서 네네. 우리가 이번엔 다시
그러니까 공동체 단체 회원들을 모아서 해보자로 넘어오시는 분들도 있고 모의자를 해보니까 너무 힘들어. 그래서 그냥 거기서 포기하시는 분도 있고, 내 성향이 안 맞는 것 같아. 우리는 다른 단체를 또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또 다른 단체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고, 정말 다양해요. 그래서 저희가 모의자 사업을 신청을 받을 때는 단체증을 받지 않아요. 아, 그냥, 단체증을 예, 받지 그리고 않아요? 무조건 3인 이상이 모이면 네네. 그 사업이 가능해요. 네, 그렇게 해서 좀 최대한 이 공동체 공모 사업을 통해서 공동체라는 걸 알아가기 위해서 저희가 폭넓게 좀 열어놓은 사업이 모의자 사업이에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게 모이는 동기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네. 아까 잠깐 영상에 봤을 때는 사실 좀 뭐 가꾸는 거라든지 아니면 환경에 대해서 하는 거라든지 좀 다양하게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도 보통은 모여서 하는 일들이 뭐를 모일까 사실은 고민을 할 것 같아요. 네네. 그냥 책을 이게 모이는 걸까? 이게 공동체일까?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보통 모이고 보통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조금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성과공유 보고서에 보시다시피 여성분들이 거의 70% 가까이를 차지하세요. 근데 주로 그 유아를 보시는 엄마들 단체가 사실 되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까? 그리고 또 요즘 환경에 대해서 되게 이슈가 많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위한 환경 공동체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환경으로 좀 들어오시는 단체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우선은 마을을 둘러보는 게 가장 중요하고 마을을 둘러보면서 정말 이런 게 문제인 것 같다. 그리고 저곳을 우리가 정말 쓰레기가 너무 많은데 좀 저 쓰레기를 다 없애고 좀 예쁘게 꾸미고 싶다 하면 또 정원 형태로도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고 심지어는 아까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모의자에 그냥 학습 모임도 들어오세요. 도대체 나는 공동체가 뭔지 모르니까 우리 공부할게요.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네. 단체로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되게 대상은 좀 다양하신 것 같아요. 네. 네네. 그리고 또 이제 이야기 중에 좀 궁금한 게 처음에 3명 정도 모여서부터 모이자부터 시작을 한다라고는 했는데 일반 사람들 이렇게 볼 때는 지원하는데 3명이 지원하는데 그게 되라고 분명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네네. 거예요. 3명에서 3명이 끝나는 건지 아니면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건지 또 이게 모이면서 활동하는 것들에 대한 성과가 꼭 내야 되는 건지 사실은 다 궁금하니까 내가 저걸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셨던 것 같은데 네. 활동하시는 분들이 혹시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이나 아니면 궁금해하는 것들은 없었나요?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하고 들어오세요. 근데 저희의 사업은 결과 중심이 아니라 과정 중심의 사업이라서 그 과정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그 마을을 위해서 고민을 했는지 그리고 이 사업을 얼마나 본인들이 하고 싶어 하는지 사실은 그 과정만 저희가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장 힘든 거는 결과 보고서 내는 게 힘든 게 아니라 그 중간에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뭐 회의록부터 시작해서 정산한 부분들 모이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그런 과정으로 저희가 지금 다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결과 보고서보다는 조금 이렇게 과정 중심으로 많이 보고 있고 아까 그 결과 보고서를 보셨을 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정도 참여해요 라고 했을 때 대부분 뭐 400명, 1000명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럼 얼마나 많은 주민들을 함께 했나요? 라고 했을 때는 아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7,000명이 넘고 10,000명이 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과 보고서에 다 나오기 때문에 그 공동체 사업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 경험을 했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했던 주민분들이 컨설팅까지 나갔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이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저도 그 마을 공동체 제일 힘들어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쓰는 것들 너무 힘들어하시는 결과 맞아요. 이게 사실은 다들 뭐 회계를 일을 하신 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되게 맞아요. 힘든데 그런 분들이 혹시 그 컨설팅이라고 하시는 걸로 이루어졌는 건지 아니면 여기 센터에서 혹시 교육이나 이런 것들 진행하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 사실 궁금하거든요. 우선은 교육은 저희가 수시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아까 보신 그 컨설팅은 처음에 진입할 때 우리가 이 사업 해도 돼요? 아니면은 이 사업이 뭔지 궁금해요라고 했을 때 들어가서 저희가 이렇게 해보니 이 사업은 이렇게 하시니까 너무 좋더라. 그리고 공동체가 이래서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기존에 했던 선배 활동가들이 다 이야기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센터에서는
이제 구별직이라고 저희 네. 구별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게 지원관이라든지 이런 제도를 통해서 힘들어서 못하겠다 아니면은 뭐 이렇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면 무조건 저희가 개 1대1로 나가서 다 그 부분에 있어 컨설팅 해주고 심지어는 저희 사무실에 와서 지수계를 직접 쓰시는 분도 많으세요. 네, 그래서 지수계를 쓰면서 거기에 어떤 서류들이 들어가는지를 저희가 다 사실은 옆에 붙어가지고 다 지원을 했었어요. 숨은 노력들이 굉장히 많으시군요. 그러면은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 뭐 직접 오시는 분들도 계셨고 네.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니까 혹시 기억에 남는 마을 공동체들이 몇 개가 있을 것 같긴 해요. 많죠. 네, 그 중에서 조금 몇 개만 조금 네 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우선은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가수운동의 품따라는 공동체가 있는데 처음에 공모 사업을 해야 되는데 단체증을 만들어야 되는데 단체증을 못 만들겠다. 그리고 뭘 할지 모르겠다라고 했을 때 또 제가 가서 저희 회의를 진행을 통해서 무엇을 진짜 하고 싶은지 그리고 본인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끌어내서 단체증을 만들어 드렸고 공동체 공모 사업 처음에 100만 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그 단체들이 돌봄 마을에서 아예 돌봄 센터처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커진 네, 규모네요. 엄청 커졌죠. 네네네. 그래서 지금 뭐 어느 정도 센터가 생기면은 거기를 다 운영할 수 있을 정도로 아이들에 대해서 애정도 높고 그리고 본인들이 또 워낙에 아이들을 좋아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성장한 단체도 있고 또 우리 기성동 같은 경우는 거기는 공정령으로 되게 유명하기도 한데 네. 거기는 어르신들이 네. 꽃가꾸기를 너무 하고 싶어 했어요. 네네. 그래서 처음에는 쓸 줄을 예산을 쓰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심지어는 거기에 저희가 주류가 안 되거든요. 네. 근데 막 거의 주류도 막 쓰시고 그럼 어떡해. 일을 하는데 막걸리가 먹어야지 일을 되지 하면서 저희한테 막 따지시고 두 번 다시 사발해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셨는데 그 다음 해에 같이 한번 또 해보시죠라고 했을 때 그럼 또 한번 해보면 될까라고 해서 들어오셨는데 꽃을 직접 심어서 가꾸고 그 가꾼 꽃들을 집집마다 어르신들이 다 나오셔가지고 본인들이 가져가셔서 집 마당 앞에 다 내놔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꽃을 볼 수 있게 마을 주민 모두가 다 그렇게 활동을 또 해주신 그런 사례도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보면은 그 동네가 진짜 완전 꽃마을로 너무 예쁘게 만들었을 때가 아쉽네요. 너무 좋아요. 네. 왜냐하면 그 꽃이 피어 있을 때 한번 갔으면 되게 예뻤을 것 진짜 같은데 예뻤어요. 지금 가을이다 네. 보니까 그러면 지금 이야기하다 보니까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는 내가 말한 것처럼 꽃 가꾸기를 한다라고 해서 꽃 가꾸기를 이렇게 일직선으로 가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네. 처음에 사업에는 우리는 쓰레기를 주워야지라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아니야 이걸 활용하는 걸 하겠다라는 이런 케이스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혹시 그런 것들은 있었나요? 그런 케이스보다는 네네. 우리는 아이들을 위한 공동체를 할래 해서 아이들과 함께 활동을 하다가 네네. 뭔가 책으로 관련된 공동체도 함께 하고 싶어라고 했을 때 오히려 그 단체에서 분리돼 가지고 네. 또 책으로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를 별도로 또 다시 만드는 네. 그런 케이스들이 좀 있죠. 네. 그러면 또 아까 마지막 할 때 정말 말해서 가꾸는 경우 같은 공동체가 3개가 모여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사실 그게 동네에 묶여 있는 건지 따로 있는 것들이 모였는지 또 그분들이 공동체라는 걸 갖고 있는 상태에서 또 모여서는 쉽지는 않았을 것 같긴 하거든요. 네. 혹시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이나 아니면은 그런 걸 하면서 좋았던 사례 같은 걸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지금 그런 사례가 지금 현재 관저동에 있거든요. 관저동이 이 관저 1, 2동을 합쳐서 거의 7만 가까이 되는 인구가 많은데 사실은 행정기관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공동체가 활발하게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10개의 공동체가 있어요. 근데 그 10개의 공동체들이 함께 모여서 가끔 마을 축제를 함께 진행을 하거든요. 그럴 때는 함께 모여서 관저공동체 연합이라는 단체를 별도로 또 만들어서 공동체 대표들이 연합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마을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각 공동체들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서로 또 회의를 통해서 그런 역할을 또 진행을 하는 단체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 그리고 본인들이 내놓을 수 있는 기능이 무엇인지를 다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지금은 현재 관저 이동이 주민자체와 이 관저공동체 연합이 함께 또 협업하는 사례도 되게 상당히 성공 사례로 많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단점보다는 사실 제 눈에는
다 잘하는 것밖에 안 보여요. 네.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같이 갈 수 있는 마을이 계속 커지고 있다는 느낌을 그쵸. 조금 받았거든요. 네. 그러면 아까 마을 공동체라는 걸 이야기하셨는데 사실 센터에서 하는 일이 뭔가 사실 지원만 하는 걸로 끝나는 건지라고 네. 궁금해하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런 부분들 센터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을 서포트해 준 것들 뭐 이런 것들을 한번 고생하신 분들 아까 뭐 자의로 잠도 혼자서 알아서 주무시지 않고 일을 네, 하셨다고 네, 네. 말씀을 하시는 걸 보니까 다들 거기에 대한 열의들이 있으신 것 맞아. 같거든요. 그런 일들 잠깐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21년도에 처음 이곳을 개소했을 때는 딱 3명의 직원으로 일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정말 저희가 24시간 풀로 셋이서 같이 일했던 것 같아요. 24시간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만 집에 들어가자. 너무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거를 끝내지 않으면 저희가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사실 되게 일찍 들어가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진짜 저희 아까 청년처럼 퇴근하려고 앉아서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을 꺼버렸어요. 야, 너 안 가면 불 다 꺼버릴까 해서 불을 껐는데, 안 된다고. 자기 이거는 꼭 하고 가야 된다고. 그냥 먼저 가시라고. 근데 또 제 마음이 그러지 않아서 계속 같이 남아서 일을 하기도 하는데, 좀 그런 식으로 사실은 공동체의 매력에 한번 빠지면은 내가 지금 시간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거 모를 정도로 되게 좀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을에서 엄청 많이 찾아요. 이런 게 도와줬으니까. 그래서 무슨 행사가 있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뭐 밥을 먹거나 이러면은 네. 빨리 오라고. 같이 먹자고. 내가 고마워서 안 된다고 막 이러면서 저희를 막 되게 많이 찾아주세요. 또 찾아주면 저희 센터 식구들은 또 그 감사함에 또 힘내서 또 한 발짝 더 나아가고 네. 사실 그렇게 일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까 보니까 이제 다양한 동들, 뭐 네. 갈마동이라든지 뭐 관저동 모든 분들이 오셔가지고 네. 축하를 해주시면서 아까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 계셨는데 네. 혹시 그분은 어떤 걸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감동의 눈물을 흘렸을까 사실 좀 궁금했거든요. 저희가 이 지원센터를 수탁을 받아서 진행은 하지만 그 전에 서구마을넷이라고 서구에 있는 마을 공동체들을 네트워크를 이렇게 묶어서 만들었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에 제가 서구마을이 대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함께 정말 저희가 마을을 다니면서 마을 회의라든지 아니면은 뭐 축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도와줬거든요. 그리고 정말 무보수에 심지어는 저희는 또 봉사 시간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일을 하면은 봉사 시간에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정말 재밌게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마을에서 부르면 무조건 가서 세팅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걸 다 저희가 진행을 해줬는데 그때 함께 했던 그래서 저희가 그럼 정말 마을 공동체가 활성화가 되려면 거기에 따른 지원센터가 필요할 것 같다. 저희가 근데 그런 생각도 했었고 때마침 그때의 그 서구청에서 지원센터가 개소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럼 저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위탁을 신청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다 함께 받고 사실은 저희가 민간에서 그냥 공동체 활동만 해봤지 이 행정 서류나 아니면은 뭐 이런 절차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가 전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 실수하면서 배워가면서 이렇게 밟아왔기 때문에 그 과정을 그분이 다 봐서 저희들이 좀 고생한 것들을 좀 알지 않았나. 네. 그래서 눈물을 흘리셨군요. 네. 어떻게 보면은 뒤에서 이제 노력하시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 센터가 운영이 된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하물면은 이게 지금 가고 있는 공동체들, 몇몇 업체들이 있잖아요. 네. 어떻게 그 마을 공동체랑은 계속 네트워킹은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럼요. 네. 그러면 보통은 사업이 아까 말한 대로 모의자에서 100만 원 받았다고 나 사업 끝났으니까 너 이제 안 봐 이거는 아닐 것 같아요. 아니에요. 네. 그분들이 또 혹시 끝나고 나서도 센터장님한테 연락을 하거나 센터에 연락해서 도움을 요청하나 이런 경우도 되게 많았을 것 같긴 하거든요. 아마 부르시면 저는 갈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그 전에도 그렇게 활동을 했었고, 그래서 지금도 이 마을에는 이런 컨셉으로 이런 사업으로 함께 공동체들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몇 개의 동들이 좀 있어서 그 사업도 좀 꾸준히 제가 좀 도와드리고 싶고 그거는 끝나진 않을 것 같아요. 그거는 끝나지 않을 것 같고 마을이랑 계속 유대관계로. 그래도 하면서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거든요. 이 많은 단체들 할 때. 근데
저는 사실은 그렇게 다니면서 도와드리고 지원하는 거는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행정 업무가 너무 힘들었어요. 밤새 할 정도. 서류는 또 왜 이렇게 많고 뭘 해야 되는 것들. 네네. 그리고 이분들이 가지고 오는 정산을 어떻게 올려야 되는지 그거 정리해서 보고서를 만들고 오히려 이게 힘들지. 오히려 공동체에서 우리 이거 사업하는데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무슨 좋은 아이디어 없을까요? 이럴 때 같이 가서 아이디어를 보태드리고 또 함께 봉사해드리고 하는 것들은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저희는 축제 때도 우리 일손이 없을 것 같아요. 얘기하면 저희는 7시든 8시든 아침에 무조건 네. 가서 도와드렸어요. 그때도 여기 이런 축제 하는데 좀 도와줄 사람 하면 센터 식구들도 그럼 제가 할게요. 흔쾌히 나서서 저희가 정말 그렇게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네. 가족의 마을이 된 느낌이거든요. 그쵸. 마을이 가족이 사실은 된 느낌이기도 있어요. 이게 네. 민간이라서 가능하지 않을까. 네,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족같이 사실은 이웃 사촌도 예전에는 조금 하는데 요즘엔 좀 약간 각박해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맞아요. 지금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좀 가까워진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네.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성장을 하는 걸 봤을 때 아까 그러면은 성장한 거 중에서 힘들지만 같이 가는 성장한 공동체가 또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조금 더. 그쵸. 네. 네. 혹시 애정하는 거 하면 안 되나요? 그쵸. 모두 다 애정을 하기 때문에. 그럼요. 네네. 그러면은 거기가 아니더라도 조금 소개를 해주고 싶은 데들이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에 대한 돌봄이 너무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르신을 위한 돌봄이라고 그쵸. 왜 그러냐면 네네. 어르신들이 이렇게 몸이 쇠약해지고 네네. 그리고 뭐 이렇게 그 치매나 이런 게 오시면은 사실 대부분 뭐 요양원이라든지 요양병원으로 네네. 다 움직이시잖아요. 네네. 근데 그때도 통계를 보면은 한 80% 정도가 사실은 자기 집에서 돌봄을 받을 때 훨씬 더 이렇게 오래 사시고 건강하시다라는 그런 통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는 지금도 누군가가 아프면 그냥 시설 좋은 요양원을 찾게 되잖아요. 사실 이런 것도 사실 마을에서 돌봄으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도마동 같은 경우가 조금 약간 어르신들이 많은 동네예요. 도마동이 네, 다른 그래서- 지역 여기 서구에 있는 네, 것 중에서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오히려 그런 마을 돌봄이 가능한 요양 시설을 만들어서 네네. 그분들이 일자리 창출도 되고 어르신들 함께 내 동네 어르신들이니까 네네. 네, 같이 돌보고 하는 것들도 좀 만들고 이런 것들도 또 꿈꾸면서 함께 또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기성동 같은 경우는 관광 자원이 너무 많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서구에 50%가 넘거든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인구는 3,000명 간신히 넘어요. 그런데 자원 너무 많아서 거기를 저희가 지금 공정여행으로 함께 만들어드리고 있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라고 하셨을 때 우선은 뭐 코스를 한번 정해보고 마을의 자원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해서 올해 처음으로 그 공정여행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네. 제가 일반적으로 관광을 가면 막 대기업에서 그리고 그 동네 사람이 아닌 네. 뭐 사람이 와서 뭐 카페를 운영한다든지 이러잖아요. 근데 기성동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고 거기에서 네네. 나오는 그 소비자들이 갔을 때 쓰는 비용들을 네. 직접 그 동네를 위해서 쓸 수 있게 만드는 그 여행을 저희가 이제 공정여행이라고 하는데 그걸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올해 네네. 너무 성공적으로 우선은 시범 사업을 진행을 했고 내년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그 사업을 좀 본격적으로 하시면은 거기는 좀 사회적 경제 쪽으로 좀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또 그렇죠. 생각을 하고 거기 기성동에는 제가 알기로는 농사를 짓고 하는 것도 많아서 아마 맞아요. 농산물도 많을 거고 네네네. 조금 더 가면은 참기름인가 들기름 네, 그런 있어요. 것들이 있어서 사회적 기업도 되게 많아요. 네네. 그런 것들을 같이 할 수 있는 것들도 어떻게 보면 자원을 찾아주시는 역할들을 센터에서 하신 거네요. 펜션도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50개가 넘어요. 그쵸. 숨어있는 펜션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숨어있는 펜션 그리고 특히 주민들이 운영하는 펜션들을 또 하나로 다 묶어서 또 오시는 그 관광객들한테 소개하고 네. 네, 그런 역할들을 좀 거기서 좀 중심적인 플랫폼 역할을 하면서 기성동은 좀 따뜻한 여행, 네, 따뜻한 동네가 이렇게 뭔가
네. 바뀌지 않고 동네스럽게 유지하면서 그런 여행을 할 수 있게 좀 꿈꾸고 있는 동네이기도 해요. 네, 네. 어떻게 보면 기성동뿐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여기 갑천 주변에도 이제 또 조금 더 많은 자원들이 네, 네. 활용을 되면 되게 좋은 역할들을 네, 계속 그럼요. 조언을 해주시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뭐 그래. 사실 조언보다는 음. 본인들이 더 잘 아세요. 본인들이 더 잘 아세요. 그래서 아는 거에 제가 살짝 수정을 얹어서 해보시지 않으실래요? 라고 이렇게 좀 약간 찌르는 역할? 그러면은 정말 알아서 다들 잘 하세요. 찔러만 줬는데도 활동을 그럼요. 하시는군요. 네. 정말로 어떻게 보면 그 아까 말한 좀 마을렛 같은 걸 활용을 하면서 그 노하우들을 찔렀다고 표현을 네, 하셨지만은 맞아요. 네, 그걸로 인해서 그분들한테 영향력이 간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이 마을 공동체 센터에 네, 오신 분들은 내가 제일 많이 듣는 칭찬도 있을 것 같거든요. 칭찬은 수더분하다. 이렇게 수더분한 우리 센터장님이 계셔서 뭐 편안하다. 뭐 이게 가장 많이 듣는. 저는 아무래도 이 감사합니다 품체 때문에. 이런 줄 알았는데 수더분하다 아니요. 제일 그러니까 많이 듣는군요. 우선은 네. 저를 대하실 때 편안하게 대할 수 있으니까 무슨 이야기든 좀 편안하게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이 품체가 네. 가장 큰 제일 많이 들은 칭찬인 것 같고요. 그리고 누군가와 이게 뭔가 상의를 해서 뭔가를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 그런 거 할 때, 이거 선생님이 그때 제안해 주셔서 저희가 했는데 너무 잘 됐어요. 뭐 이거 너무 좋아요.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저한테 가장 큰 칭찬이죠. 네. 그리고 저기 21년부터라고 이제 성과 공유를 하셨는데 네네. 사실은 그 코로나 딱 그 이후 조금 있다가 이때 보니까 아까 봐도 마스크를 쓰신 분들 맞아요. 굉장히 많아서 사람들 모이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긴 해요. 맞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을 하셨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긴 근데 하거든요. 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가능했고, 저희가 처음 코로나가 딱 시작이 됐을 때 사실 마스크 만들기로 저희가 한참 네네. 활동을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요? 그때 막 한참 저희 대통령이 노란 마스크 쓰고 이거 마을 활동가들이 만들어서 마스크다. 네네. 사실 그때 저희가 네. 그거 만들어서 네네. 드린 거거든요. 그때 드린 거예요? 그래서 네네. 그렇게 사실은 코로나가 뭐 발생이 됐고 뭐 활동이 규제가 돼도 누군가는 이런 것들을 돌보지 않으면 멈춰버린다라는 생각으로 사실은 그때 공동체 단체들은 좀 그래도 움직였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움직였고, 그래도 정 못 움직이게 했을 때는 어떻게 해서는 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래서 저희가 그때 교육을 정말 많이 했어요. 온라인으로 함께 모일 수 있는 방법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저희 키트 작업을 해서 다 하나하나 보내드리면서 네네. 온라인으로 어떻게 하면은 이게 끊어지지 않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이런 것들의 교육이 그때 엄청 많이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 활동하고 있는 마을 공동체들 많잖아요. 네네네. 네. 그분들한테 혹시 하고 싶은 말이라도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아까 저희 성과공유 때 진행을 했다시피 사실은 그분들이 아니면 저희 지원센터의 존재 자체가 사실은 무의미할 정도로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존재했고, 또 그 존재하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도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존재만으로도 저한테는 정말 감사한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감사, 그리고 활동을 너무 열심히 해주셔서 너무 고맙다는 인사를 정말 하고 싶죠. 그러면 그 성과 공유의 영상을 한번 보면 어떨까? 네, 한번 봐주세요. 네. 네, 그러면 한번 그걸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체험이 하나 남아 있는데 레몬청 체험이 남아 있어요. 오늘 비록 아쉬움은 있지만은 좋은 성과 공유회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또 이쯤에서 우리 회장님의 축하 인사 말씀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회장님? 네, 감사합니다. 23년 우리 대전 서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성과 보고회 공유에 너무나 축하드리고요. 23년 여기 계신 분들의 노고에 의해서 우리 서구가 엄청 행복해지고 그랬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올 한 해 고생하셨습니다. 네. 저는 할 얘기가 조금 긴 것 같습니다. 저희스럽게 오늘 준비해 본다고 했는데 즐겁게 노시다 가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조금 더 활동을 조금 했으면 좋았었는데 하는 생각이 굉장히 큰 사람 중에 하나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조금 시간이 지나면 공동체 지원센터의 이양숙 센터장 외에 그 직원들이 굉장히 그리워지실 겁니다. 동네마다 저희 서구마을에 활동가들이 가서 지원을 해주고 도와줄 때 그분들이 지금 저희들이 안 보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워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돌아가시면 내년에 계시면서 공동체 지원센터가 있어서 우리가 너무 행복했고 좋았고 많이 배웠다라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해주셔야지만 저희들이 또 한 번 더 날개를 펼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목이 메이네. 큰일 났네. 우리 진짜 고생들 많이 했거든요. 우리 센터 직원들 위해서 박수 한 번만 쳐주세요. 이렇게 맞으면 어떻게 진행하라고. 네. 그리고 작지만 꽃을 준비했습니다. 이거 정말 고생 많으셨거든요. 이쪽으로 오세요. 네. 네. 양금화 대표님 꽃은 저쪽에 제가 놨어요. 네. 네. 아, 네. 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3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꽃 하나로 저희가 이제 감사 인사를 드리긴 하는데요. 보시면서 남은 시간 동안 그냥 수고했다, 애썼다, 그리고 멋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1년도에는) 예산이 1억 3,500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60개 단체가 저희와 함께 했고요. 그 다음에 22년도에는 1억 7,540만 원을 가지고 우리가 67개 단체와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23년도에는 저희가 좀 예산이 많이 줄어서 3천만 원으로 15개 단체가 지금 저희와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공모 사업의 참여자 성비를 보니까 확실히 여성분들이 좀 많이 활동을 해주셔서 좀 그런 부분들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참여자 연령 분포도를 봤습니다. 지금 앞에 파란색은 21년도고 빨간색이 22년도, 그 다음에 연두색이 23년도인데 확실히 그 50대와 60대의 활발한 활동이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마을을 지키고 마을의 일을 돌보는 데는 우리 50대와 60대가 거의 많이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를 좀 보실 수 있고요. 거기에 비해서 또 40대와 70대도 5, 60대 못지않게 같이 열심히 활동을 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좀 아쉬운 거는 저희 20대 이하가 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이 공모 사업 그리고 공동체 활동이 활성화되려면 우리가 20대를 좀 겨냥하는 그러한 사업 그리고 그분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좀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1년도부터 저희가 좀 살펴보면은 저희가 21년도에는 모이자 사업에 집중했습니다. 금액은 100만 원밖에 되진 않지만 그 금액으로 최대한 새로운 공동체를 발굴을 해서 조금 더 확장하고 그다음에 성장시키는 것에 저희가 좀 집중을 해서요. 그래서 모이자 사업에 저희가 35개 단체가 들어오셔가지고 저희와 함께 했는데 밑에 분류를 보시면은 신규가 26개 단체예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21년도에는 그렇게 좀 진행을 했고요. 해보자 사업은 아무래도 좀 금액이 높고 그리고 또 어느 정도 활동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11개 단체 해서 12개 단체 그리고 해보자2 각고자 기획 공모는 저렇게 좀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또 명수를 다 세봤어요. 저희가 기획서에 제출된 참여 인원은 450명인데 이 450명이 저 끝에 보시면은 7,844명이라는 지역의 주민들을 최대한 끌어들였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모 사업이 그냥 우리 단체들이 뭔가 활동에 쓰인 게 아니라 저 7,000명이 넘는 인원들을 공동체가 무엇인지 서구에는 이런 활동이 있어라고 이런 공모 사업이 있어라는 것들을 최대한 이끌어주신 그런 결과를 지금 저희가 이걸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7,000명이 넘는 인원들이 이 공모 사업에 들어와서 공동체를 알아가기 위해서 저희가 했던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멘토단 육성, 신규가 많았잖아요. 그 신규가 많았던 거는 저희가
기존의 공동체 대표님들이 컨설팅을 정말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저희가 설문조사에서도 공동체 공모 사업을 어떻게 이렇게 성공적으로 진행하셨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선배 활동가들이 있어서 가능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멘토단 15명을 선정을 해서 그분들이 거의 70건이 넘는 컨설팅을 통해서 저희 쪽으로 유입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네트워크도 참여가 많았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진행했던 마을 공동체 클래스 이 부분에도 저희가 7회를 통해서 했고 이렇게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저희가 48회차를 진행하면서 1,476명이라는 분들이 저희 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교육에 함께 참여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22년도에는 조금 더 올라가요. 저희가 서구가 그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면서 주민자치회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저희가 또 그 사업을 진행하는 거에 있다 보니까 우선은 그렇게 되는데 모의자도 여전히 신규는 상당히 좀 높은 편에 속해 있고요. 여기서 좀 특이한 거는 저 끝에 있는 마을계획. 저기 이제 주민자치회 시작하는 동들을 저희가 마을계획이라는 사업으로 조금 더 탄탄하게 주민자치회를 조금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그 사업을 좀 만들어가지고 20개의 주민자치회가 저 사업을 통해서 기존에 있는 그 공모 사업도 있긴 하지만 이 부분으로 저희 마을계획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더 많아요. 이때 사업에 같이 참여했던 분들은 1,212명인데 총 저희 서구 지역에 있는 10,000명이 넘는 분들이 저희 공모 사업에 같이 함께 했습니다. 서구가 47만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사실 거기에 10,000명 정도면은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래서 작년도는 정말 공동체와 주민자치회가 엄청 활발하게 진행이 됐다라는 거를 이 명수를 보면은 좀 확인할 수 있고요. 밑에는 지역 분포도예요. 우리 도마동하고 그다음에 용문동, 월북, 갈마동 이쪽에서 좀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고 관저동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공동체가 많은데 저희 공모 사업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공모 사업이 상당히 그러니까 사업이 아니고 활동이 많아서 사실은 관저동이 높진 않지만 관저동에도 상당히 많은 공동체가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지원 사업을 저희가 진행을 했는데 다양한 사업으로 진행이 됐고 특히 이 부분에서는 주민자치 쪽에 저희가 많이 교육을 좀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65회차를 진행을 하면서 1,735명이 저희와 함께 지원 사업에 들어왔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올해예요. 올해는 저희가 아직 지금 결과 보고서를 받고 있는 중이라서 결과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우선은 하는데 모의자가 8개, 회부자 5개, 가꾸자로 되어 있는데 그래도 신규 공동체 분들이 올해도 좀 많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지금 열심히 마무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활동에 대한 것들은 명수가 나오지 않아요. 결과 보고서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서 그래도 저희가 107명이라는 그 공동체에 같이 들어와 주셨는데 또 23년도에 좀 특이한 거는 이거 다음이에요. 공모 사업엔 비록 저희가 들어오진 않았지만 저희가 네트워크 사업을 좀 많이 강화를 했습니다. 공모 사업을 여기서 계신 분들이 해보셨지만 회계 정산 이런 부분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거 제발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차라리 올해는 그런 단체를 좀 줄이고 네트워크를 활성화시켜서 그 안에서 조금 활동을 할 수 있게 우리가 직접 지원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네트워크를 좀 강화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확실히 네트워크 사업에서 856명이라는 분들이 저희와 함께 진행을 했고요. 맨 마지막에 보면은 주민자치도 코디라는 저희가 사업으로 코디를 4명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컨설팅을 총 51회를 다니면서 혹시 필요하거나 아니면 지원이 좀 필요한 부분들에 저희가 직접 투입을 해서 저희가 컨설팅을 진행했다는 것을 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 인원이 1,789명으로 상당히 좀 높게 나타난 것을 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사진 없이 막 텍스트로 보이니까 재미없죠. 그래서 영상을 따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3년 동안 진행을 하면서 비록 예산이 줄고 그래서 힘들겠다라고 생각은 하시겠지만 그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 예산이 그 정도면은 그 정도 선에서 우리가 활동을 어떻게 한번
열어볼까 그리고 최대한 활성화시킬까라는 거에 좀 많이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그래도 저희가 더 알차게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저희 마지막에 오신 우리 저희 정확하게 명칭을 불러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대전광역시당 정책위원장이신 우리 서구 전 청장님이신 장종태 위원장님 참석하였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저희가 활동을 21년도부터 23년도까지 어떻게 했는지 이제 아까 그 사회를 보는 우리 조은주 선생님이 되게 많이 떨려요. 어제 잠도 못 자고 요즘 며칠 밤을 잠을 못 자고 얼굴이 헬쓱해져 갖고 되게 많이 혼났어요. 왜 센터장이 도대체 왜 이렇게 직원을 갈구냐고. 근데 사무실 불을 꺼도 안 나가요. 퇴근을 안 해요. 그래서 제 잘못은 아니라는 거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이제부터 조은주 선생님한테 마이크를 넘기고 저기 또 오셨네요. 우리 황선보 전 우리 봉사 서구 자원봉사센터의 서구장님 전 센터장님 감사합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조은주 선생님한테 마이크를 넘기고 저는 잠깐 뒤에 가서 한숨 돌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이크를 다시 전달받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며칠 조금 야근을 하긴 했는데요. 자의적인 거고요. 신고는 하지 말아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매번 이제 악동 고용주로 지금 소문이 나시는 것 같아서 자의적인 겁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조금 2023년도는 저희가 영상을 업체를 맡기지 못해가지고 좀 제가 만들어서 좀 미비하지만 좀 보여드리고 2022년도와 21년도 것도 못 보신 분들이 많으셔서 저희가 한 편씩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 잠깐 오른쪽 다 꺼주세요. 활동하는 영상을 봤는데 일이 작지는 않아요, 보니까. 그럼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원동력 같은 게 혹시 있나요? 원동력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나를 누군가가 알아봐주는 동네에서 혼자 외롭지 않게 누군가가 제 이름을 불러주는 사실은 그게 가장 큰 원동력인 것 같아요. 공동체를 하다 보면은 항상 이름을 불러주거든요. 네, 그래서 예전에 제가 공동체 활동을 했을 때도 저는 청소년 대상으로 했지만 아이들이 뭔가 마을에서 누군가가 그 아이의 이름을 불러주면은 절대 마을에서 아이가 나쁜 짓을 못해요. 왜냐하면 나를 알아주는 동네의 이모들, 그러면 동네에 어른들이 있기 때문에 절대 그런 것들을 좀 모르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아이들은 절대 거기에서 탈선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마을 활동 같은 경우도 나를 마을에서 알아봐주고 혼자 힘들고 외로울 때 내 이름을 불러주고 그래서 함께 있어주고 밥 한 끼 같이 먹어주고 그런 게 가장 큰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원동력 때문에 활동을 하실 수 그럼요. 있는 힘이 되셨군요. 네. 그럼 이름을 불러드려야 될 것 같긴 한데요. 그럼요. 이양숙 센터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원동력이 조금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렇게까지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앞으로도 마을 계획을 계속 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계획들이 있는지 좀 이야기를 여쭙고 싶습니다. 우선은 제가 이 센터 운영을 하면서 학업을 멈췄어요. 그래서 우선은 그 학업을 내년에는 좀 계속 전진을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저는 사실 어른들보다는 청소년들한테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위한 활동 그리고 그 아이들과 함께 마을에서 어떻게 또 재미나게 한번 마을살이를 해볼까 그런 고민을 정말 많이 할 것 같아요. 네. 아이들이랑 어떤 활동을 해볼까? 네. 네. 그러면 예전에도 그러면 아이들과 관련된 마을 활동을 계속 하신 거였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저희 그 청소년 문화제라고 아이들이 직접 그 문화제를 기획하고 그 다음에 무대 위에 올리는 것까지 전부 다 함께 했던 것들을 저희가 같이 했었거든요. 그때 정말 우리 동네 청소년들을 정말 많이 만났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마을에서 다양한 활동을 해볼 수 있게 사실은 아이들은
학교에서 실수를 하면 그게 생기부에 올라가지만 마을에서 실수를 하면 그게 경험으로 남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런 걸 했을 때 이거는 실수였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그런 실수하지 않게 본인이 또 다른 걸 고민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마을에서 다양한 경험으로 실수도 해보고 성공도 해보고 그런 성취감도 느껴보고 이런 것들을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아이들한테 그런 것들을 좀 심어주고 싶은 일을 좀 많이 하고 싶습니다. 아이들한테 마을이라는 의미가 정말 좀 다양하게 오는 것 같아요. 그냥 한 네. 번에 그냥 마을로 끝나는 게 아니고 가족과도 같이 같고 나한테 경험을 주는 게 마을인 것 같다는 이야기를 네. 조금 들은 것 같거든요. 그러면 지금 마을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어떻게 활동하는지 한번 인터뷰를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마을 공동체 활동하시는 분들을 한번 둘러볼 건데요. 네, 여기 한 분 주민이 계시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단체의 마을 공동체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예, 저희는 복수동에 2017년부터 만들어진 노는물이 다르다. 단체 이름은 초록빛 사랑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번에 마을 공동체 센터에서 활동도 계속 하셨던 네네. 분이신 거죠? 네네. 그럼 이번에 활동이 어떤 걸 하셨는지 좀 궁금한데 이야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번에 활동은 참여로 많이 활동을 했어요. 저희가 계속 그 공모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뭐 모이자라든가 아니면 해보자라는 어떤 그 사업체를 따서 활동을 했는데 올해는 계속 그 마을 공동 지원센터에서 공모하는 사업에 참여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면 혹시 컨설팅도 하셨나요? 컨설팅도 했냐고요? 네네. 아까 네. 활동을 들어보니까 뭐 네. 컨설팅도 하고 아니면 여기 네. 대해서 활동하는 것들을 한다라고 해서 네네. 혹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를 든다고 하면 오늘같이 2023년 성과 공유회를 했을 때 네네. 그동안에는 공모사업을 딴 그 동네에서 활동을 했다고 하면 이번에는 서구의 그 성과 공유회 마을 공동체의 모든 그 단체들이 참여하는 그 최종 그 결과를 갖고 있는 하는 오늘날의 스텝으로 참여를 하고 있어요. 스텝. 그러면 아까 모의사 사업도 다 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처음은 몇 분이서 시작을 하신 거죠? 처음에 저희가 마을 공동체 모의자 사업 처음에 했을 때는 10명으로 시작을 했어요. 생각보다 많은 인원이 참여를 하셨네요. 네네. 그럼 그때는 어떤 일들을 하셨나요? 그때 모의자 사업으로 뭘 했었냐면 그 복수동에 스토리텔링, 복수동의 유래를 가지고 그 복수동 축제 때 그 인형극을 했었어요. 인형극을 네네. 했어요? 네네. 그러면은 그거 모의자에서 한 번 끝난 게 아니고 계속 네, 계속 있죠. 계속 사업을 네네, 하신 거고요. 네네, 네. 그러면 지금 그 모의자에서 뭐 인형극이라고 하시면은 뭐 누구를 초대해서 한 건 아니고 마을 분들이 하신 건가요? 저희도 초대를 하고 또 제가 일전에 동아고용가로 활동을 했었거든요. 제가 또 지인 찬스를 사서 저희와 같이 활동을 했던 지인들과 함께 같이 왜냐면 이게 공연을 하다 보니까 복수동 주민을 상대로 공연을 하다 보니까 초보도 되지만 약간의 좀 프로적인 면도 필요해서 같이 했죠. 다들 이제는 능력가가 좀 되셨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지금은 너무나 능력을 많이 발휘해갖고 오늘같이 뭐 저도 물론 참여를 하지만 지금 저희 활동가들도 지금 화분 심기라는 그 부분에 이 성과 공연을 더 빛내기 위해서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좋았던 점 한번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저는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좋았던 점은 우리가 함께 같이 한다는 그 하나에 대한 마음을 알 수 있는 시간들이었고요. 또 복수동에라는 동네에 살면서 마을에 되게 관심 있는 주민들이 너무나 많다. 제가 처음에 활동을 할 때는 저 혼자라고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단체를 결성을 하고 하다 보니까 정말 마을에 애착이 있고 또 마을의 발전 또는 마을 주민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단체를 만들었다는 거를 알 수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단체들 활동을 사실 이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꾸준히 활동을 계속 하실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어떻게 활동하실 건지 포부나 이런 것도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 초록빛 사랑은 모이자, 해보자, 뭐 다채롭게 또 마을 축제에서 컨설팅을 의뢰를 해서 체험 부스 부분을 맡아서 운영도 해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을 활동가라는 타이틀을 사실은 뭐 거창한 게 아니고 주민들이 마을에 관심 있는 분들이 활동하는 게 마을 활동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2017년부터 그 만들어져서 현재까지 8년 차가 되고 있는데 지금은 그 매달 모여서 우리 주민들이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워크숍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활동들이 쌓여서 추후에 이제 뭐 공유공간인 행정복지센터나 아니면 저희 동네 공유공간인 사랑해라는 그 행복 복합 문화 공간이 있어요. 거기에서 뭐 기회가 된다고 하면 뭐 재능 기부도 할 수 있고 또 나눔도 할 수 있고 또 더 넓게는 필요한 곳에 좀 이렇게 봉사도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로 만들어 가고 싶고 발전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복수동에서 마을 활동을 하시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볼수록 매력 있는 볼매 김영이라고 합니다. 아, 네. 김영희 대표님이랑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구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에서 마을에 관한 이야기를요 한 번 더 둘러보셨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이야기도 한 번 들어봤는데 마을 공동체라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게 보였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야기를 해보니까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크게 이루는 것들이 마을 공동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같이 멀리가 오늘이 마지막 방송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많은 것들의 공동체를 알려야 되는 것들도 있었지만 또 공동체를 조금은 더 알아가는 것들이 이번에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가리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같이 한 이미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